요즘에 찬바람이 좀 불고 그래서 이제 계절 때문인지 환자분들 중에 가끔 진료실에 오셔서 나 독감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환자들이 좀 있거든요. 환자들이 좀 늘었나요? 아직은 늘진 않았죠. 아직은 뭐 제일 많은 환자들은 코로나 환자들이고 아니면은 일반 그냥 감기 환자 혹은 장염 환자 이런 환자들이 지금 제일 많은 상황이죠. 저희 간호사실에서도 요새 코로나 검사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의료진도 가끔은 좀 헷갈리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선 당연한 게 이게 감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증상만으로는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독감 또 감기죠. 뭐 독한 감기 이런 뜻은 아니고 이게 원인이 이제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상기도 감염, 이거를 이제 독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전형적인 증상이 있긴 합니다. 유행하는 기간 시기에 갑자기 멀쩡하다가 고열이 확 나면서 목이 아프거나 상기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은 전형적인 독감 증상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보통은 콧물이 줄줄줄 난다든지 기침이 너무 심해서 가래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러면 독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독감 유행 시기에 그런 생각이 들고 갑자기 고열이 나고 목이 좀 아프면서 그런 환자들이 오면 아, 이거 독감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 증상만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 환자분들 중에 막 전형적인 게 전날 밤까지 멀쩡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하면 독감일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유행을 하고 많이 이렇게 퍼진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예방하는 것도 시기를 맞춰서 예방을 하고 있죠. 예방접종의 시기를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보통은 유행하기 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10월 말 정도를 우리가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봄철에 B형 독감도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 항체 유행 그 지속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보통 10월 말 늦어도 11월까지는 독감 접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유행을 해서 아 늦었다 지금 맞으면은 어차피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유행을 해도 항체가 생기는데 뭐 2, 3주 걸린다 하더라도 맞는데 의미가 있어서 12월, 1월까지도 저희가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이 그럼 핵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다른 형태의 주사를 맞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주사를 매년 반복하는 건가요? 그에 유행할 만한 바이러스를 세계보건기구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맞춰서 변형을 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백신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를 담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면역 증강 백신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서 65세 이상 고령 환자거나 아니면은 면역이 떨어져 있는 장기이식 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은 면역 증강 백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항원 함량이 많은 백신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쪽으로도 공고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에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4가에서 3가로 변경됐다고 알고 있는데 큰 차이가 있을까요? A형에 대해서 두 가지, 그리고 B형에 대해서 두 가지 들어있는 백신이 4가 백신, 그리고 이제 A형 두 가지, B형 한 가지 이렇게 이제 3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B형 중에서 한 가지가 발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3가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굳이 비용을 더 들여서 4가를 맞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있고요. 3가를 맞든 4가를 맞든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예방접종으로 3가 백신을 공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공고대로 그렇게 3가를 접종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독감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증상이 있으면 대증적인 치료를 해야죠. 열이 나거나 하면 해열제를 쓰고 우리가 감기 증상이 있으면 이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고 특히 독감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죠. 네. 경구 제제도 있고 주사용 제제도 있고 경구 제제 중에도 흔히 우리가 잘 아는 5일 동안 먹는 제제도 있고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그런 약도 있습니다. 그 효과는 결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어떤 제제든 간에 뭐 합병증이나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경험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부작용이나 효과 면에 있어서는 주사제나 한 번 쓰는 제제들이 더 간편하고 경험적으로는 조금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비용적인 면이 조금 차이가 크죠. 5일 먹는 제제는 확진이 되면은 독감 유행 주의보가 내리면 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독감뿐만이 아니고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는 전 국민이 감염,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해 좀 학습이 돼서 모두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일 것 같은데요.
자, 집안 안에 독감 환자가 생겼다. 우리의 이제 생활 수칙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개인위생 정도를 주의하시는 게 낫겠죠. 개인위생을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증상이 막 심하게 있기 전부터 전염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데 격리를 해야 되느냐.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코로나도 얘기하셨는데, 뭐 코로나도 독감보다는 전염력이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을 정도니까, 가족 중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증상이 너무 심하면은 따로 생활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격리를 당장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일단은 예방이 최선이니까 아까 예방접종을 꼭 하셔야 되고, 특히나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연세가 많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적합한 예방접종을 맞아서 걸릴 확률도 줄일 수 있고, 노출되더라도 증상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택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주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노출이 됐을 경우에 예방적으로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아주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출이 되셨을 경우에 의료기관을 찾아서 예방접종을 적절히 못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 목적으로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면역 체계와 관계가 있으니까 잘 쉬고 잘 먹고 잘 챙기자네요. 그렇죠.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당뇨병 환자, 아주 대표적인 면역력이 저하되는 환자잖아요. 그래서 독감도 당뇨병 환자에게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아픈 날의 규칙이다라고 해서 환자분들께 많이 안내해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독감과 같은 중증 감염이 생기면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은 독감에 걸렸을 때 갖고 계셨던 기본적인 질환이 같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유념해 두시고, 혈당이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혈당 조절을 조금 강화한다던가 탈수가 되지 않게 한다던가 이런 대증 쪽 치료도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당뇨나 만성 심장 질환 혹은 뭐 만성 폐가 안 좋으신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이 이제 이런 분들은 실제로도 독감이나 폐렴 같은 경우도 많이 잘 생기는, 그리고 위험도가 더 높은 걸로 돼 있고, 발생을 했을 때 실제로 고생도 더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독감뿐만 아니라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감은 그냥 감기와는 다릅니다. 반드시 증상이 있으시면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 준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